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지역 이슈를 직접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내일로 다가온 대선, 이동 불편을 겪는 농어촌 유권자들의 실상 체크해봤습니다. 네, 21대 대선 본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저희 둘을 포함한 저희는 네, 사전 투표는 안 해가지고 아직 네 맞습니다. 둘을 포함한 많은 유권자들이 내일 투표 현장으로 이제 투표소로 가게 될 텐데요. 네, 투표소까지는 어떻게 가실 예정이세요? 저는 걸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가까이에 투표소가 있어서 아마 아침 산책 삼아서 걸어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 시내권에 거주한 유권자들은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없습니다. 네. 이 선거법에 따르면 이 거주지 인근 학교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주로 이 투표소가 마련되는데요. 이런 공공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민간 체육시설이나 웨딩홀, 접근이 쉽고 공간 여유로운 다양한 장소에 이 투표소가 증대합니다. 예. 이렇게 유권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투표소를 지정하는데 하지만 시내권에서는 조금 떨어진 농어촌의 지역이나 도서 지역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요즘에는 그 지도 어플을 좀 보면요. 네, 투표소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투표소 현황 지도를 또 펴보면은 도심권에는 투표소가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들이 많이 정말 있는데요. 빽빽하게 있어요. 지도를 좀 줄여서 농어촌 단위, 면 단위를 좀 가보면은 정말 듬성듬성 투표소가 있어요. 네, 면 단위마다 한 3개 정도씩 그렇죠.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여수시만 해도요. 율촌면, 소라면, 화양면, 돌산읍 등의 읍면 단위 주민들은요. 투표소가 시내권처럼 많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화양면 예를 보면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화양면이 은근히 진짜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관기초등학교, 화양면사무소, 화양고등학교 이 세 곳뿐이 없습니다. 투표소가요. 네, 맞습니다. 또 이게 약간 서쪽에 동쪽에 몰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쪽에 있는 주민들이 약간 동쪽으로 투표를 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치면은 섬달천 있고 이쪽. 그렇죠, 그렇죠. 그쪽은 또 이제 있어요? 소라면이고요. 아. 이목이나 감도 이쪽 주민들이 오른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세포나 밑에 쪽에 있는 화양면 위쪽 중앙으로 올라와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인구 밀도별로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네, 자, 다행히 선관위에서는 이동 불편을 위한 이 차량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선관위에서는요 농어촌 유권자를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서 마을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이 교통으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차량 지원에 나선 건데요. 예. 여수 지역 5개 읍면인 화양면, 화정면, 남면, 삼산면, 돌산읍에 한정해서 차량과 선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수 선관위 선거 일개 김정민 주무관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수시 관내 안에서 5개 읍면에 해당하는 곳에 저희가 이제 선거일에 교통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하는 이제 읍면은 돌산읍, 화정면, 화양면, 남면, 이제 삼산면, 이렇게 이제 5개에 해당하는 읍면에서 12개 투표구로 저희가 이제 교통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45인승 버스도 있고요, 25인승 마을버스나 12인승 승합 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화정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 한 척이 같이 교통수단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 투표구마다 노선별로 2회에서 총 13회 정도까지도 하거든요. 수송 노선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회에서 최대 13회까지면 네. 꽤나 여러 번 교통편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수 선관위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모든 농어촌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투표소에서 가까운 마을은 제외하고 네. 멀리 있는 곳의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이 차량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섬에 사는 분들은 어떡해요? 여수 지역의 섬에도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유인도 대부분에는 투표소가 마련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섬 안에서도 유권자들의 이동 불편이 크다는 겁니다. 예. 이 섬의 투표소는 모두 한 섬당 투표소가 한 개씩 마련됩니다. 어. 근데 마을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섬도 뭐 섬 나름이 그렇죠. 있겠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투표소와 멀리 있는 마을의 주민은 대부분이 고령인데 차도 변변치 않은 섬마을에는 투표소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은 섬이라도요. 이 마을 간의 거리가 한 2km에서 3km 정도 돼요. 이런 곳은 무조건 차 타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직선거리고 2km지 이게 시골길 아시죠? 꼬불꼬불. 꼬불꼬불 그렇죠. 뭐 산 넘고 그렇죠, 해안길 그렇죠. 따라서 해안길다 쭉 가도 이게 굉장히 뭐 1.5대배가 되는 길이가 돼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일부 섬에서는 그 먼 거리를 어르신들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투표조사도 힘든 상황입니다. 두라 분교회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근처에 있는 섬들은 다 두라 분교로 옵니다. 앞에 나발이나 소두라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여기 선창에 와가지고 여기서 투표소까지 한 200m 정도, 300m 정도 되거든요. 300m 정도 되니까 이제 걸어가고, 그다음에 이 학교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그래도 한 300m 걸어가서 이제 투표하고 오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이제 문제는 이제 뒤쪽 마을인데, 뒤쪽 마을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직선거리입니다. 이것은 직선거리가 2km고 뭐 이렇게 뺑뺑 길이 막 꼬불꼬불해가지고 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좀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다들 뭐 고령이라서 40대가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70대 거의 다 뭐 이상이죠. 걸어서 온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절반은 못 할 겁니다. 절반 정도는 걷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요. 저희하고 뭐 현실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교통 불편에 대해서 여러 번 올리고 했었는데 뭐 소용없더라고요. 뭐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뭔가 운행이 안 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 그것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기는 건데 해당이 사항이 안 된다. 뭐 그런 말만 하고 그러고 끝난답니다. 네, 이분은 어느 섬에 사시는 주민분인가요? 네, 대두라도에 사는 분입니다. 대두라도에 네. 사시는 주민분의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섬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성관위에서는요, 교통약자 콜택시 등을 통해서 섬 주민들의 이동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런 차량조차 없는 섬 지역에서는 투표소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요. 네. 뭐 어떡하나요? 그런데 이게 뭐 그나마 섬 안에 투표소가 하나라도 있는 곳들은 다행인데 네. 유인도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너무 규모가 작거나 해서 네. 아예 투표소가 없는 섬도 있다고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워낙 섬이 많으니까요. 모든 섬에 투표소를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선박을 지원하는 곳은 화장면 한 곳입니다. 그런데 투표소가 없는 작은 섬이 화장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선박 지원이 되지 않는 섬의 주민들은 투표를 위해서 하루를 소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섬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대두라도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는 섬에서 왔던 주민들이 있잖아요. 여수 삼산면에는 광도 주민들도요. 배를 타고 1시간 거리에는 손죽도로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와, 진짜 투표하러 네. 배 타고 1시간을 가야 돼요. 그렇죠. 인근 평도, 소거문도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전 일찍 배를 타고 손죽도에서 투표를 한 뒤에 오후 2시가 넘어서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 배가 온다고 해요. 배편도 뭐 매분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하는 마음은 향하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고 싶어도요. 날씨가 좋지 않아 배가 운행하지 않으면 선거마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내일 일단 오전까지는 비가 뭐 약하게나마 오락가락 한다고 예보가 들어 있거든요. 네. 참 이런 것도 걱정이겠어요. 광도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오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워낙 멀리 있는 섬이다 보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배가 안 뜨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예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이미 지난주에 나와서 사전 여수에서 투표 기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날씨가 하신 분도 있고요. 주말에 여수에 계시다가 내일 투표를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들은요. 내일 아침 오전을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일 날씨가 좋아지길 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광도 방영주 이장 인터뷰입니다. 문제는 이제 가가지고 내일 7시 반 배를 타면 8시 반에 도착하거든요. 손죽도에. 그러면 그때부터 2시 반까지는 뱃머리 앉아서 있어야 돼요. 길가에가. 항상 그러죠. 투표할 때마다. 선관위에 저희들 한 번도 그런 민원은 해보지도 않았고, 난 그럴 줄만 알고 있어요. 가면은 밥을 굶고 있는 그게 문제지.
투표 끝나고 하루 종일 놀, 2시 반까지는 놀죠. 이 문제가 대합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이제 광도, 지금 소금도, 평도 사람들은 섬 사람으로 타고 올라가면 비가 오면 어디 들어앉을 데도 없어요. 사전 투표를 하자 해도 광도는 사전 투표할 곳이 여수까지 나와야만 해요. 내일 만약 폭풍주보 떨어져 버리면 저희들은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전부 다 여수를 나와가지고 여수에 하루 자고 내일 아침 7시 반에 또 때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투표하고 오후 2시 반배를 타고 내려갈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네. 선거 날 벌어질 상황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투표하러 가는데 진짜 우리는 정말 뭐 5분 만에 갔다 오고 그렇죠. 하는 게 진짜 축복이었네요. 네, 이분들은 반나절을 소모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죽도에서 투표하시는데 손죽도에 식당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 아까 8시 오전에 가면 투표를 하고 저희 투표하는데 1분, 2분 걸리잖아요. 이 투표를 하고 이제 그 뒤에 계속 2시 그다음, 반까지. 네. 올 때까지 이 섬 주민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광도, 평도, 서고문도 주민들인데요. 이 주민들이 꽤 많으세요. 50명이 넘으세요, 주민들이요. 그러니까 와. 이분들이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네. 이런 상황일지.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좀 짚어가고 싶은 게요. 이런 유권자들의 뭐 이동을 돕고 싶은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뭐 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근데 이동을 돕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건 선거철 되면요, 그 노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공직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유권자 이동을 돕는 것은 안 됩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요. 예. 이 공직자에게는 뭐 이장, 당장, 통장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예. 또 함께 타고 가는 중에 서로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오간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수에서도 이 사전 투표 기간 중에 한 복지센터에서 50여 명의 유권자를 태운 버스가 이 사전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정확한 사실 파악에 착수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를 통해서 문의했는데 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 파악 네. 중이다라고만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계가 좀 모호하면서 유권자들도 헷갈리기는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는 담당 선관위에서도 이게 참 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맞아요. 이 선관위가 제공하는 차량이 아니고 유권자에게 임의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데요.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자, 또 제공을 받는 자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교통비를 n분의 1해서 지불을 하면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잠시만요. 네. 예. 교통비를 n분의 1 한다는 거는 뭐 같이 택시를 타고 3명이서 갔는데 그렇죠. 우리 3명이서 3분의 1씩 택시비를 내자 해서 내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선거법이 괜찮은 괜찮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직원들끼리 점심을 먹고 한 명이 차를 타고 투표를 갔어요. 이건 위반 사항이 됩니다. 정말요? 제가 저랑 유라 씨가 제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 차 타고 투표를 갈까요? 하고 갔어요. 갔다 왔어요. 저는 돈을 안 줬어요, 교통비를. 네, 그럼 위반입니다. 저희 둘 다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걸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친구 사이에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반되는 인원 제한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이 정의도 없어요. 이거를 돈을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 거다. 교통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론 뭐 선의로 교통편을 제공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를 뭐 교묘하게 빙자해서 승합차나 버스 대절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게 문제일 그렇죠. 거잖아요. 원래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관위나 이 경찰에 별다른 고지나 허가 없이 임의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르는 행위 자체가 운전자와 타고 간 사람 모두 네, 공직선거법 중에 230조에 맞습니다. 이게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230조가요. 뭐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에 이런 게 없었더라도 이동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세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냥
마을에서 뭐 우리 같이 갑시다. 다 같이 갑시다. 우르르 그렇죠. 차 타고 갑시다. 그렇죠. 차 갑시다. 내 차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내가 가는 김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는 같이 가잖아요. 이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선의로 같이 모시고 갈 거예요 해도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선관위에서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걸 질문해도요. 판례를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인원도 여쭤봤는데 판례를 보니까 8명, 10명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50명이든 8명이든 그렇죠. 뭐 4명이든 네. 이게 확실한 기준이 모호해서 많은 네.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쨌든 뭔가 여러 명이서 자 모이세요 제 차로 갑시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위반이다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들 조금 고지하셔야 되고요. 내일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